디시전 트리는 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의 단점은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고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를 더 이상 높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디시전 트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반드시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느냐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 셋을 그 파라미터 튜닝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해버리면 안 돼요. 네. 항상 테스트 셋은 우리가 모든 훈련이 다 끝나고 튜닝까지 다 끝난 모델의 그 일반화 성능이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측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지, 모델을 훈련시키고 정확도 계산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정확도 계산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훈련 셋을 다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훈련 셋을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검증 셋을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 검증 셋을 가지고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바뀌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일단은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세요. 타겟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세요. 이제 만들어진 트레인 셋과 트레인 타겟을 트레인 셋과 트레인 타겟을 다시 한 번 더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트레인 셋을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트레인 타겟을 트레인 타겟과 밸리데이션 타겟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확인을 한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요 두 개만 사용하시면 돼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 맥스 뎁스를 변화시키면서 그 점수가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맥스 뎁스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 맥스 뎁스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를 두 가지로,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와 검증 셋에서의 정확도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훈련, 검증 셋에서의 정확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해요. 이거를 시각화를 해보면 우리가 맥스 뎁스를 어디서 잘라야 될지, 그러니까 트리를 어디에서 잘라야 될지라고 하는 게 금방 보실 수 있으세요. 한번 그려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트레인의 정확도를 저장할 배열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정확도를 저장한 리스트를 역시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트리의 뎁스를 변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면 numpy.a range로 할까요? 뎁스는 1부터 있을 수가 있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그래프만 안 그리면 되니까 1부터 20, 그럼 19까지는 얘기겠죠. 한번 얼마나 커지는지 볼게요. 그리고 정확도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맥스
x depth로 사용할 값들이에요. 이거를 왜 만든 거냐 하면 반복문 만들려고요. for, in, 3, depths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꺼내면 1, 두 번째 꺼내면 2, 세 번째 꺼내면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depths가 계속해서 바뀔 거랍니다. 그렇죠? 바뀔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면 되냐 하면 트리를 만들면 돼요. 그냥 트리라고만 할게요. 트리는 decision tree classify요. 크라이테리언 바꾸실 필요 G니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가 있죠? max depth. max depth를 D로 하시는 거예요. D.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하죠. 42. 네, 되셨죠?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모델을 생성. 맥스 뎁스에 해당하는 모델을 생성한 거고요. 모델을 생성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죠. 훈련시킬 때 무엇을 가지고 훈련시키면 돼요? train. why? train. 됐죠? 자, 이제 우리는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와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어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코어 바로 계산된다 그랬죠? 예측값 따로 찾으실 필요 없어요. train scores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append 하시면 되냐면 train score score라고 하는 함수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x train 그 다음에 y train. 그러면 이 스코어 메서드가 트레인 셋을 가지고서 프리딕트를 먼저 호출을 하고요. 프리딕트를 호출을 하게 되면 예측값들이 나오는데 그 예측값들을 실제값과 비교해서 accuracy 스코어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도가 나오겠죠. 그 정확도를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스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append를 해주시면 됩니다. append는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의 스코어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훈련시킬 때 사용하지 않았던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Y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밸리데이션.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여기서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트레인, 스코어스 이렇게 하고요. 프린트, 밸리데이션, 스코어스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제가 테스트 스코어스 죄송합니다. 밸리데이션 스코어스라고 했죠. 변수 이름 잘못했네요. 밸리데이션 스코어스. 네. 자, 이런 값들이 나왔을 겁니다. 뭐 19번 반복문 돌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위쪽에서 출력한 게 트레인 스코어, 아래쪽에서 출력한 게 밸리데이션 스코어. 트레인을 보면은요, 75%, 82%, 82%, 86%, 86%. 숫자 점점 늘어나고 있죠. 밸리데이션도 보시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자, 숫자로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각화해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선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둘 다 선그래프로 그릴게요. 플롯. 첫 번째 X좌표.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X좌표가 있고요. Y좌표가 있어요. 자, X좌표는 뎁스 개수.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도를 그릴 거예요. 당연히 뎁스가 늘어나면 정확도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그래프가 몇 개? 2개. 왜 2개? 하나는 트레인 셋, 하나는 밸리데이션 셋. 자,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지 아시겠죠? 이거를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X축을 무엇으로 할지, Y축을 무엇으로 할지.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뎁스가 변할 때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거를 그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뎁스가 1, 2, 3, 4, 5 이렇게 변해갈 때 정확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70%, 80%, 90%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를 그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곡선 두 개로 트레인셋과 밸리데이션 따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거를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X축을 무엇으로 할지. X축은 아까 제가 변수 이름 뭐라고 했나요? 트리 뎁스라고 했군요. 트리 뎁스. 네. 제가 기억력이 3초예요. 트리 뎁스 이게 X축. 그 다음에 Y축은 트레인을 먼저 그릴까요? 위에서 우리 만들었잖아요. 트레인 스콜스라고 배열 만들었단 말이에요. 리스트 만들었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블루. 그 다음에 마커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직선. 이렇게 할게요. 레이블을 넣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레이블. 여기는 트레인 정확도.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일단 이것만 볼까요? 일단 이것만 보면 그리드. plt.show. 레전드가 있어야 되겠네. 레전드가 있어야 이 레이블을 표시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그죠? 당연히 뎁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계속 증가만 해요. 그렇죠? 20개까지 진행하니까 거의 100%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예. 네. 여기 1.0이란 말이에요. 정확도가. 우리가 레이블을 안 쓰긴 했는데 Y축이 정확도, X축이 뎁스의 개수란 말이에요. 20개까지 갔는 19개까지 갔죠. 19개까지. 뎁스가 19개만 되면 거의 100% 가까워져요. 훈련셋은 이렇게나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나 좋아지는데 자, 문제는 자, 우리 이제 더 그릴 거죠. 무엇을 그릴 거냐? 하나만 더 그리면 돼요. plt.plot. X축은 똑같죠. 트리 뎁스. 근데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그리시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여기서 점 찍을까요? 이번에는 점선으로 그릴게요. 점선으로. 레이블, 여기는 밸리데이션 정확도 이렇게 해볼까요? 그려보세요. 밸리데이션에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그런 곳이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트리가 아무리 커져도요. 훈련되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더 이상 정확도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셋과 검증셋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만 해요. 어떻게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버피팅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 어디에서 트리를 멈추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하는 게 딱 나와요. 뎁스 어디가 제일 적당할까요? 뎁스 5. 그렇죠. 저랑 여러분들하고 그래프 크게 다른가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뎁스가 5를 넘어가게 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키워봐야 정확도가 85%에서 86% 그 사이로 왔다 갔다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85%에서 뭐 86%, 87%,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늘려봐요. 그러면 디시전 트리는 비슷한 정확도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래프를 딱 보면 뎁스는 5에서 멈추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실 때 검증셋을 딱 만들어 놓고요. 검증셋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튜닝을 하려면 뎁스도 튜닝을 하고 우리가 위에서 썼었던 미니멈 스플릿, 미니멈 샘플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두 개를 동시에 하려면 폼은 이중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려면 좀 복잡할 거예요. 그거를 자동화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동화해주는 함수가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고 교차 검증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단순하게 포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일단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이렇게까지만.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위 결과를 보면 그 트리의 맵스를 5보다 더 키우는 것은 과적함만 키우는 것은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높이지는 못하고 과대적합만 키우는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맥스 뎁스는 5 정도면 적당하겠다. 5 정도면 적당하겠다. 예. 그러면 맥스 뎁스가 5인 이렇게 해서 맥스 뎁스가 결정이 됐으면 우리는요. 이제 맥스 뎁스가 5인 그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그거를 전체 훈련 셋으로 훈련시키고 이제 테스트 셋 한 번도 검증이 안 된 테스트 셋으로 일반화 성능만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맥스 뎁스를 5로 설정한 모델을 생성하고 전체 훈련 셋으로 학습시킨 후 테스트 셋으로 남아있던 테스트 한 번도 우리가 검증할 때 발리데이션 할 때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지 않았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를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았었던 테스트 셋으로 일반화 성능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성능은 이 정도가 제일 좋은 성능일 거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는 것은 하나만 더 트리 다시 한 번만 만드시면 돼요. 네. 트리 클래시파이어 하시고서 디시전 트리를 다시 한 번만 더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맥스 뎁스를 고정시키는 거죠. 5로 고정시키는 거.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정도만 주죠. 이렇게 하시고 피팅 시키는 거예요. 트리를 피팅을 시킵니다. X 트레인. 이제는 작은 거를 시킬 필요는 없어요. 전체를 다 시켜버려도 돼요. 이제는. 예. 얘는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거니까 안 쓴 것만 남겨주면 되니까 요것만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일반화 성능.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델 선택이 끝났고 그 모델을 훈련을 했고 이제 일반화 성능은 뭐가 되냐면
이 최종 결과에서 스코어를 누구에서 하자? 테스트 셋에서 해보자. 85% 정도의 정확도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맥스 뎁스가 5인 그런 디시전 트리를 만들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나눴을 그 분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85%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줄 거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지는 못할 거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밸리데이션보다도 조금 떨어져요. 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프 보시면 거의 한 86이나 87% 정도 돼 보이죠. 일반화 성능은 검증셋에서의 검증보다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향은 한 번도 우리가 훈련할 때 혹은 튜닝할 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이 테스트 셋은 당연히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일반적인 성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이번 주나 전주에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몇 개를 해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그죠? 한두 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테스트 셋 가지고 그냥 막 해버렸어요. 해버렸는데 사실 그 테스트 셋의 역할은 검증 셋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검증 셋의 역할이었던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은 훈련, 검증, 테스트 세 개로 나눠 놓고 훈련 셋에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검증 셋에서 검증 결과를 보고 하이퍼 파라미터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검증 셋에서 다시 한번 보고 하이퍼 파라미터 바꾸고 검증 셋 다시 보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최종적인 모델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모델이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질 겁니다. 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테스트 셋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